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각지와 재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제2내 단계에 왔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어렵다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진짜 어려운가? 크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저하고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기까지 저 또한 무지막지하게 공부를 많이 했고 또 그만큼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강의하고 가르쳤던 노하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절 믿고 이 제인에 대해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단 한 문단 같이 함께 읽어 나가시죠.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73쪽 3번입니다. 개념에서의 제인이라는 종합.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일순간 전에 생각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표상들의 계열에 있어서 모든 재생은 불가능하겠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 있어서의 새로운 표상이겠고 이 새 표상은 표상들이 순차로 산출하게 할 작용에는 전혀 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표상들의 다양은 언제나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저 통일성의 의식만이 표상의 다양에 줄 수 있는 통일이 표상의 다양에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수를 헤아릴 쯤에 지금 내 머리에 떠오르는 단위들을 내가 순차로 보탠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린다면 단위들을 하나씩 계기적으로 보탬에 의해서 양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요. 따라서 나는 수도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수의 개념은 전혀 종합의 이러한 통일 의식 중에 존립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죠. 수의 개념은 전혀 종합의 이러한 통일 의식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전혀라는 강조의 수식어를 보면서 확실히 이 최재희 씨는 옛날 분이다, 오래된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날에는 야 그거 내가 절대 안 했어, 전혀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전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최재희 씨가 사용할 때만 하더라도 이 전혀는 그냥 강조의 의미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의 언어에 바꾼다면 수의 개념은 진짜 정말 단연코 등등등등 종합의 통일 의식 중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와 제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우리는 내가 눈앞에서 보았던 그 대상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렸을 때 동일하다고 하는 하나의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식과 알미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핀 꽃의 정보를 종합해서 저것은 벚꽃이다, 개나리다, 목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사유에서도 경험했을 때와 똑같은 표상들, 그런 정보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일전에 봤던 게 벚꽃이었지, 개나리였지, 목련이었지 이렇게 말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머릿속에서 그 표상들을 하나하나 떠올릴 때 이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통일일까요? 아니면 그 표상은 개별적이고 각각 구분된 하나의 단위일까요? 칸트는 결국에 상을 떠올리는 것은 하나의 단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색, 모양, 형태, 구조, 위치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것이 나오고 그런 개별적인 표상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떠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떠올리는 이런 표상들은, 이런 정보들은 언제나 현재인 겁니다. 과거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상들은 뭐예요? 지금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지
정말로 흘러가 버린 과거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벚꽃이라는, 개나리라는, 목련이라는 하나의 전체는 어떻게 형성할 수가 있을까요? 이 개별적인 표상만 가지고서는 칸트는 절대 하나의 전체를 표상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표상은 그 자체로 따로 존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 게 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저 앞에 있는 의자를 보고 의자가 5개 있습니다. 책이 10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개별적인 하나하나 단위를 보고서요? 아니요.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단위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의자가 여러 개 있어요. 책이 많아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자가 많다, 책이 많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상대방이 묻습니다. 그래, 많은 건 알겠어. 그래서 도대체 몇 권이 있냐고. 우리가 십진법이라는 것과 자연수는 사칙 연산으로 인해서, 특히 더하기라는 공식을 인해서 하나하나 개별적인 걸 모아 5개로 혹은 10개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수는 도저히 셀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저 의자가 몇 개 있나, 저 책이 몇 권 있나 라고 하는 것은 십진법이라고 하는 수를 셀 수 있는 그 틀이, 그 기준이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각각의 표상들을 떠올린다는 것과 재생시킨다는 것과 각각의 표상들을 수용하는 것, 즉 직관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의식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개념이라는 말 자신이 벌써 앞서 말한 우리의 견해를 암시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 동일한 하나의 의식이야말로 다양한 것, 순차로 직관된 것, 또 재생된 것을 하나의 표상으로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칸트는 이 하나의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경험했던 것 혹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표상으로 결합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양한 표상들을 하나로 결합시켜서 이미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칸트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바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라는 하나의 개념이 있으면 빨갛다, 둥그렇다, 새콤달콤하다, 향이 좋다라는 여러 가지 표상들이 거기에 결합되고요. 포도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다고 하면 동그랗다, 보랏빛이다, 달다, 여러 가지 알알들이 뭉쳐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상들이 포도라는 개념 하나에 결합되어 있으니까요. 개념이야말로 하나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 하나의 의식은 이따금 미약할 수도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의식작용의 결과에 있어서만, 표상된 것에 있어서만 표상의 산출과 결합하되, 의식작용에 있어서는 즉 직접적으로는 표상의 산출과 결합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구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의식은 그것이 아무리 불명석하더라도 언제나 있어야 한다. 이런 의식이 없고서는 개념은 불가능하고 그와 동시에 대상의 인식도 전혀 불가능하다. 칸트가 보기에는요, 이 하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따금 미약하다고도 말하고 있네요. 더군다나 이 하나의 의식은 표상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산출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심성에 맺힌 여러 가지 상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은 불명석하대요. 명확하지가 않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이게 존재해야 개념도 가능하고 경험도 가능하고 인식도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이 불명석한, 불명확한, 정말 파악하고 알기 힘든 하나의 의식이 무엇인가? 불명확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칸트도 어렵게 설명하게 되고 듣는 우리도, 읽는 우리도
너무나 힘들게 난해하게만 느껴지네요. 자, 과연 이 하나의 의식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읽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내용 함께 읽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